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효동 씨 혹시 DJ DOC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우, 노래 있죠, 노래. 빤스입니, 빤스입니, 빨간 빤스입니, 파란 빤스입니, 빤스입니. 다 내려놓고 하시네요, 선배님. 배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고. 네, 먹고 살리는 없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것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이게 할머니도 DJ 춤을 춰요. DOC구나. 그럼요. 오, 그렇구나. 예진 씨도 어떻게 한번 쳐보세요. 빤스입니. 이 발리는 안 되니까. 네, 관광버스 춤으로. 빨리. 자, 근데 이거 왜요? 아니, 이 춤과 관련된 뉴스가 살짝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과거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1956년 1월 18일) 서울시 인현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버스가 등장했습니다. 관광버스는 유명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관광을 위주로 운행하는 버스인데요. 서울 관광버스 주식회사 소속 10여 대의 관광버스가 등장해 서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버스는 라디오와 마이크, 난방시설 등이 갖춰진 최첨단 버스였는데요. 국민의 편안한 관광뿐 아니라 외화 획득에도 기대를 모았습니다. 요즘에도 뭐 어디 유명한 관광지 가면 이 관광버스가 꼭 있잖아요. 저 때 처음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저는 관광버스 하면 차 안에서 이제 막 노래방 켜고 이제 노래 막 부르고 춤추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거든요. 이제는 그거 못 하는데, 그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저도 옛날에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면 학생들이 이제 그 관광버스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소풍 가는 것도 되게 설레지만 그 버스 안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 기억이 더 설렜던 기억이 있네요. 예진 씨는 주로 버스에 어디 앉았어요? 저는 이제 좀 뒷자리에 앉았던 걸로 맨 뒤에 기억해요. 네. 일진석. 그게 여기가 일진석인가요? 몰아가기. 사실 우리나라에 버스가 처음 등장한 곳은 대구였는데요. 1920년 대구에 일본에서 버스 4대를 들여와 영업을 시작했고 서울에서는 1928년 총독부에 의해 운행됐습니다. 또한 관광버스의 시초는 1931년 경성 유람 승용 자동차였는데요. 짧은 치마를 입은 안내양이 낭낭한 목소리로 설명했던 시내버스. 이후 1956년 최신식 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관광버스가 등장했고 지금까지 관광버스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관광 안내 저분 생각하니까 사실 뭐 요즘에 막 센서 오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옷김,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에 이제 패딩 같은 거 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주의시킬 사람이 한 명 필요하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1936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수많은 만화와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며 인기를 끈 작품 정글북. 열대우림에서 인간소년 모글리와 호랑이 쉬역한, 흑표범 바기라가 등장해 우정을 나누는 이 작품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정글북을 쓴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이 1936년 1월 18일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키플링은 인도의 뭄바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는 인도의 아시아 문화와 제국주의로 인해 서구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며 독특한 상상으로 작품을 쓴 작가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1907년 영어권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And me, I got my old singing partner back. Look for the bare necessities. 저는 사실 정글북 하면 그 D사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작품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만든 작품을 나중에 어렸을 때 보고 자랐으니까. 맞아요. 저도 TV랑 영화로 나오는 정글북 작품을 보고 그렇게 자란 세대라서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키플링은 대영 제국주의를 찬미하는 애국 시인으로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작품 속 소재는 바다와 정글, 야수 등을 사용했고 정글북, 후크 언덕의 요정, 꺼져버린 불빛, 칠대양, 5국가 등 다양한 작품을 세상에 남기며 생을 마감합니다. 만약 네가 견디기 힘든 1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뛰는 60초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리라.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야, 진짜 뭐
그러니까 D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독특한 작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맞아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원작이 이렇게 따로 있었고 야,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국주의 냄새와 또 우월론적 스토리 때문에 당시 지식인들에게 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네,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나면 항상 이제 나 그냥 가족 다 필요 없어. 나 정글로 들어갈 거야. 나 표범하고 친구할 거야.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네. 제가 동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정글북 보면서 저는 나중에 꿈 중에 하나가 동물원 사육사인 적도 있었어요. 오, 그렇구나. 아마 다른 친구들도 선배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때 동물 당시에.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도 만나봐야겠죠? 이번에는 1989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89년 1월 18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레이건은 정든 백악관을 떠나야 하는 심정을 일일이 피력하며 참모들에게 신의 축복을 빌기도 했는데요. 부인 낸시 여사는 이별의 아쉬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공화당 소속으로 재임했는데요. 취임 초 경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레이건노믹스를 주창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레이건 독트린을 기초로 한 대외 정책을 펼쳤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때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전두환 씨랑 이제 정상회담 나눴던 네. 그 장면도 봤습니다. 맞아요. 당시 198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레이건 대통령은 대학교 졸업 후 라디오 방송국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했는데요. 1937년 스크린 테스트를 통해 할리우드로 진출하며 약 20년간 총 53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화배우 조합의 회장을 맡으며 공산주의 이념 논쟁에 휘말렸고 그 이후 정치 성향이 진보주의에서 보수로 선회하게 됩니다. 198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1981년 1월 20일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레이건은 8년에 걸쳐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지켰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뭐 영화 배우에서 대통령까지 했다. 이 1981년 3월에 워싱턴에서 콜로라도 출신의 청년이 쏜 총탄에 맞아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했거든요. 또 여러 스캔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캔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점은 좀 높이 평가할 만하네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